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리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정치권은 다음 타깃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김기춘과 우병우 이 두 인물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의 향후 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의 실제 몸통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리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또 그 뒤에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김기춘 전 실장부터 한번 좀 검토해 보면요. 일단 어제 검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발견된 바 없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은 이미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검찰에서도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그 이외에 다른 그 혐의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정우성 전 비서관이 이제 그 기소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조한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소환 조사 등을 포함한 조사 수사에 이제 착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런 관여 그리고 또 그와 관련 없더라도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제 국민들의 뭐 수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네,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부터 좀 살펴보죠. 이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 씨가 밀접한 관계였나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서 최순실 씨의 강남 건물을 김기춘 실장이 뭐 수년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기춘 전 실장 관련해서 최순실 씨 또 그 최태민 씨 등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은 공개적으로 전혀 그런 사실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그런 휴가 때 동행을 했다. 그 후에 국정 전면에 등장을 했고 그 후에는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선과의 연결고리가 된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른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른바 이번 사건의 몸통 아니냐. 또한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그 청와대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의혹점들을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최순실 씨와 김기춘 씨의 관계는 사실 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접점이 많이 이제 그 모아지는 의혹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출장 같은 경우 이제 같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국정에 관련한 인사와 관련한 얘기를 뭐 논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작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전화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었던 김기춘 실장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답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완전히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단호하게 관련성을 부인했는데요. 과연 저 부인한 그 발언이 진실일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짓일지 여부를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은 실제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단호한 부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이제 그 7인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의 한 인사가 익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이제 그 최순실 씨 등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 존재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가깝게 있었던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김기춘 전 실장의 조금 전에 단호했던 언론 기자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문제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휴가를 갈 때 김 전 실장과 최순실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그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이 뭐 픽션이다, 뭐 헛소리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점점 더 이제 그 과격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이 수술을 받고 이제 그 회복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런 증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 그 당시에 저도 휴가가 2013년이었죠. 예, 좀 3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허태열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제 초대 비서실장인데 그 후에 그 문제가 있자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김기춘 전 실장이 본격적으로 비서실장에 이제 결국은 공직에 오르면서 정권에 이제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김기춘 전 실장이 단순히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에 있어서의 최고위로서 중요한 결정들은 사실상 다 좌우한 거 아니냐. 특히나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의 어떤 그 연결이나 연락 등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휴가에 같이 갔는지, 특히나 최순실 씨와 같이 갔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도 단순한 진실 게임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푸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순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이제 그 왕수석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얘기를 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기춘 실장은 부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런 좀 더욱더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김종 전 차관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당시 실장이 연락을 해서 최순실 씨가 있는데 좀 만나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최순실 씨를 처음 만나봤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김 전 차관이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지 믿을 수 없고 만약 했다면 김종 전 차관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명 중 1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김기춘 전 실장이 또 여기에 조금 전에 보신 이 발언에 이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지금 이제 그 피의자 신분이 이제 김종 전 차관과 또 이제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는 김기춘 전 차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대질 조사가 가능하다는 법령이 있거든요.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김종 전 차관과의 대질 조사를 한다면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한 소개를 김기춘 전 실장이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김기춘 전 실장의 그런 그 이야기와 달리 김종 전 차관에게 최순실 씨를 정말 소개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의 어떤 이야기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또한 국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국정농단의 실세가 오히려 김기춘 전 실장이 아니냐라는 야권의 의혹도 조금 더 이제 그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해서 김 전 그 실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병우 이제 그 민정수석의 바로 전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또 정윤회 씨 문건이 굉장히 좀 큰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최순실 씨의 존재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정권의 비선 실세가 정윤회 씨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그 김영한 전 수석이 당시 수석이 김기춘 전 실장 당시 실장으로부터 이제 그 지시사항 등등을 이제 그 받아 적었습니다. 그 이제 비망록 수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정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 특히 이번에 문제되는 것은 이 정윤회 씨 관련된 문건이 공개되자 그 조기 종결
그리고 또 사건의 방향을 좀 비틀어서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그 좀 불리한 점들을 감춰보자. 그리고 빨리 사태를 좀 수습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김기춘 전 실장이 이른바 왕 실장으로서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정당한 그런 그 공무집행이나 정당한 정책의 뭐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이른바 그 공작 차원에서의 그런 일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87년에 유경재단 분규 때 최태민 일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이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모든 걸 다 어쨌든 뭐 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거기에 따른 뭐 처벌이나 법적인 제재 그런 건 없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그것도- 뭐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져서 거짓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지금 그 김기춘 전 실장이 하는 이야기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부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저 나와 있는 혐의들을 부인하는 것 이게 네네. 뭐 나랑 상관없다 나는 네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말 실제로 가정입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이 여러 가지 전횡을 저질렀고 또한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처벌할 수는 없겠고요. 예. 다만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계속된 거짓말을 하고 예. 또한 앞으로 향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까지 계속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 그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는 전제하에 양형에 참고되기 때문에 이제 그 형량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있어 양형에는 보입니다. 참고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 뭐 부인을 하고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뭐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당사자들은 뭐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검찰 수사는 이제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또한 아직까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특검법이 이제 통과됐고 곧 이제 그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특별검사가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임명될 특별검사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또 김기춘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책임, 여러 가지 그런 사실관계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에 대해서 당당하게 했던 김기춘 전 실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네.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인 책임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뭐 잠깐 뭐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갈 부분이 이제 세계일보에 오늘 그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최순실 일가의 그 운전 기사가 지난 9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보궐 선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이제 최순실 씨 측에서 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정치 자금으로 댔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또한 또 사실 여부 확인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일가의 그 운전기사로 일했던 그 인물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예. 총 2억 5천만 원을 당시 98년 박근혜 대통령의 첫 정계 입문이었죠. 당시 예. 보궐선거 선거 자금으로 썼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예.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미 공소시효가 많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18년 전 일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공소시효는 이제 정치자금법에 네. 저촉이 되는 그냥 한 부분인데 네.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공소시효가 지금 당시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힘들고 보이고요. 네. 하지만 대통령이 처음 정계 입문 당시에 이런 그 불법적인 자금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그 실망감은 굉장히 클 것이고 또한 예. 도덕적인 그런 그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정 선거 비용이 그 8,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당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것을 뭐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또 당시에 박근혜 당시 후보만 이렇게 했느냐?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그 이른바 그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그런 변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당시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네. 네. 자, 또 다른 몸통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지금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첫 번째는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처가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골프장 네.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변호사로 일할 때 이제 그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변호사로서 이제
수임료를 받고 변호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개인 비리 수준이고요. 네. 더욱 더 큰 것이 바로 국정농단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혹인데요. 특히나 이제 국정원의 이제 그 모 직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고 그러한 그 국정원 자료를 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롯데가 롯데그룹이 수사를 받는데 그 롯데그룹의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병우 전 수석이 단순히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다. 네. 아니면 이른바 몸통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네. 그 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부턴가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드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는 바로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법적인 반격을 하는 데 있어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글쎄요. 이런 데 노하우가 좀 있는 분 아닐까요? 뭐 노하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이런 분야에서 준비를 잘하고 기획을 잘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그 거친 요직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한 또 현재 이제 그 검찰 조직에 대한 그런 장악도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네. 충분히 그동안 해왔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이른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네. 이게 제가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검찰청법 4조에 검사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1항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다라는 취지고요. 네.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결기를 보여주고 칼을 뽑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설령 지금까지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 가정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네. 과거의 이런 그 선배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그 제약 없이 영향력 없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법 앞에 성역이 없이 수사를 해야만 검찰의 위신이 서고 검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자,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커넥션 계속해서 의혹만 쌓이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